안녕하세요. 저는 표성고등학교 3학년 김수연입니다. 저는 오늘 외부평가를 준비하는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제 책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학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3이 됐군요. 여기가 제 책상인데요. 고3 책상 치고는 뭐 별게 없죠. 야, 이게 제가 하나도 없어요. 학생 책상을 정말 많이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와,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네, 문제집이 없어요? 9살 제 딸보다 아. 문제집이 없어요. 이거 정말 그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다른 공부 브이로그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집들이 많고 그 문제집을 보통 푸는 형식의 브이로그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저의 브이로그는 조금 달라요. 저는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를 하지는 않고요. 필기한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외우거나 암기하는 형식이 아니라 배웠던 문학 작품에 대해서 더 깊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기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는 형식의 공부를 보통 해요. 야, 뭔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생각을 하고 그것을 써나가는 수업들. 이게 논서 수용 평가 대비랄까요? 그러네요. 네. 일반 학생들 공부 방식이랑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다릅니다. 네. 외부평가가 무엇이냐면 IB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 3수 정도 시험을 보고 3주요? 3주? 이 시험지는 IB 채점센터의 채점관님께서 직접 채점을 해주십니다. 그 수능처럼 오지선다해서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서논술형으로 지문에 대한 에세이를 적는 형태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이 논서 수령 시험 자체를 이제 준비한다. 뭔가 시험 문제 자체가 좀 어떤 형태일지 그러게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국어 시험 문제지예요. 공부했던 작품에서 어떤 이유로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시오. 이거 제가 수능 공부하면서 네. 정말 단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발문만 봐도 뭔가 좀 감동이 밀려옵니다. 네. 이게 정말 생각이 쫙 펼쳐지면서 어디부터 무언가를 얘기해야 될지. 그러게요. 이 시험 시간이 2시간 10분이라고 합니다. 저 시간 동안 본인의 생각을 써내려가는 건가 봐요. 제2언어이즘 외국어는 우리 사회 많은 10대들은 그들의 외모에 대해 불안해한다. 왜 10대들이 그러한 불안을 갖는지에 대한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청소년 잡지에 게재할 글을 쓰시오. 야, 근데 저거는 똑같이 우리 40대, 30대들도 외모에 대해 불안해한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와. 와. 저희는 요 전쟁이 있었고 저 전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걸 마지막에 암기해서 맞아요. 문제를 몇 푸는. 년도에 뭐 막 1592년 뭐 맞아요. 막 이런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 전쟁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풀기가 손도 못 댈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그쵸, 이제 같이 공부하고 해당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견해를 묻는 거죠. 네, 네. 딱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낯선 거지. 이런 방식의 접근에 익숙해지고 또 교육 방식이 달라지면 눈에 익으면은 뭐 어려워 보이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좀 다른 건 거죠. 이게 사실은 뭔가 반복적인 문제풀이 훈련이 있다던가 하기는 정말 저는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발문이 나올지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네. 뇌를 다 나와요. 들여다보겠다는 그 딱 종이만 보고 선생님들 딱 읽으면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게 정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수학 시험지도 있어요. 근데 전체 문항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예요. 이게 네. 문제를 풀어 나가는 단계별로 소문항이 제시돼 있네요. 근데 사실 수학이라는 게 풀이 과정에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럼요, 네. 중간에 풀이 과정에서 숫자가 조금 틀리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정말 이 문제를 모르느냐 생각하면 그거는 또 아니니까. 그럼요. 문제 풀이 과정별로 부분 점수를 주는 거네요. 저게 이제 전반적인 수학 시험의 형태라는 거예요. 와, 사실 저렇게 수학 시험 봤으면은 제 수학 점수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게 정말 우리나라는 계산 실수했을 때 맞아요. 배점을 못 가져가거든요. 맞아요. 그냥 다 틀린 걸로 나오잖아요. 틀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뭔가 시험을 보면서 스트레스는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또
의문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왕이야. 의심왕. 이 논서 수령 문항 평가 다 좋은데 공정하냐? 이게 정말 많은 그 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래도 알겠다 그런데 하면서 제기할 그쵸. 의문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논서 수령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꼭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외부 평가, IB 외부 평가 채점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nce the exams have been taken, we ask the school to send it to an exam centre, and then they are scanned in, so you've got a digital copy. This allows us to then instantly send it around the world to any examiner, so they will receive work from different students from different schools around the world, so the examiner has no idea which student it is, no idea where in the world that script came from. And that anonymisation is a really important part of making sure there can be no bias in how the examiner's approaching that. 전 세계 학생들이 일단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매 시험을 보자마자 시니어 채점관들이 교과별로 시험별로 모여서 채점을 해서 시니어 채점관들끼리 일치된 그 답안지의 풀을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시드 페이퍼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스파이 답안지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그제미너들이 채점을 할 때 보면 10개가 한 세트예요. 그 10개에 무작위로 이 시니어 채점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드 페이퍼, 그 스파이 답안지가 랜덤하게 들어있습니다. 몇 개가 들어있는지 어떤 거가 스파이 답안지인지는 당연히 채점관들은 모르고요. 다만 채점이 완료된 그 스파이 답안지가 채점관의 채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파이 답안지에 의해서 이 채점관이 이상하게 채점을 하는 것이 감지가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로그아웃이 되고 프린시플 채점관이 들여다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채점관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은 뭐 연수를 받아서 다시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 건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하고요. 또 이렇게 정답이 조금 명확한 부분 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채점은 이제 2명 이상의 교차 채점을 또 진행합니다. 와, 채점관분들 정말 살떨리겠네요. 스파이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네요. Any student is able to say, I don't think this has been marked correctly. That's there to allow students to say, Dear IB, could you have another look at this? And we will get a second marker, a new marker to look again at that piece of work and confirm or change the mark. Now, what we find is about 70-80% of those remarks result in a mark that's the same or within 1 or 2 marks of it. There are occasionally situations where it is more than that. In those cases, I'm delighted because that's when an examiner quite often has missed a page or done something else wrong. 이 IB 채점 과정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촘촘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채점관들이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IB에서 이 시험의 채점의 공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그러니까요. 네, 보였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을 뭔가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이 채점에 채점을 더한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런 과정 전체를 알고 나면 시험의 채점에 대한 공정성에 네. 대해서는 의문은 좀 사라질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만 보고 저기 설명만 좀 들어서 그런지 정말 이 현장에서는 어떨지 좀 현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의심맨, 우리의 의심맨을 위해서. 네, 끝까지 갑니다 오늘. 어쩔 수 없어요. 네, 눈으로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IB 교사들과 함께 논서 수령 평가가 얼마나 공정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경북대 사대부고 대구 외고 선생님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IB 외부 평가를 치르고 나서 공식 점수가 나오기 전에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별로 예상 점수를 이제 제출해야 하는데요. 실제 IBO에서 제공하는 정식 점수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채점 트레이닝을 통해서 채점자 간의 일관성을 맞추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작성한 언어와 문학 HL
페이퍼 1 샘플 답안지로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문항은 아시다시피 텍스트 1과 2, 문항 2개고요. 한 문항당 20점, 총 40점 만점으로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각자 채점을 하시고 저희가 점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함께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답안 제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답안지를 총 4분의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데요. 정해진 평가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하고요. 채점을 한 후에는 점수가 왜 다른지 의견을 나누고 점수를 조정합니다. 채점, 의견, 점수 조정. 이 과정을 총 4번 진행할 텐데요. 테스트가 진행될수록 선생님들의 평가 점수가 얼마나 일치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군대로 따지면 0점 조정이네요. 네, 총 네. 쏘는 걸로 따지면. 네. 야, 이게 정말 그 논술 수령 평가 문제지인 것 같아요. 이 좀 웹툰의 일부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되게 네. 재밌다. 웹툰에 사용된 대사, 이미지, 배치 등의 형식적 효과를 설명하고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 인식이 정말 문제가. 야, 이걸 정말 어떻게 채점을 해서 점수대가 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결과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샘플 채점을 각자 이제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28점을 줬습니다. 글이나 웹툰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순서대로 쭉 분석해서 나열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응집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집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고, 근데 언어적인 사용은 좀 일반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총점 29점을 주었는데요. 저는 점수를 사실 저는 조금 더 짜게 줬습니다. 26점 줬습니다. 제가 점수를 제일 후하게 준 것 같은데 저는 31점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웹툰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1점이 더 높았거든요. 16점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네. 크게는 거의 5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테스트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이 있다고 하죠. 네. 이 학생이 웹툰이란 어떤 이 갈래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A에서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조금 더 높여서 줄 수 있지 않나. 텍스트2는 15점 정도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배현진 선생님 1점을 더 웹툰이 4434 그러면 총 저희는 29점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한번. 다시 채점하시는구나. 두 번째 샘플 이제 샘플을 바꿔서 이번에는 번째. 좀 어느 정도가 있을지 오차가. 네. 첫 번째 샘플 저희 채점했던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또 한번 채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채점 후에 왜 점수 차이가 나는지 충분히 의논을 하셨잖아요. 네. 좀 비슷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다른 샘플이다 보니까 네,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편차가 좀 있네요. 26점, 32점, 29점, 31점. 아무리 채점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평가가 일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오차가 있어요. 네. 바로 세 번째 점수를 확인해 볼까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과연 25, 24, 24. 오! 25, 24, 24. 두 명씩은 일치합니다. 네, 이게 좀. 테스트를 반복하다 보니까 네. 점수 차이가 좀 좁혀지네요. 아직까지는 좀 우연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네. 네 번째 샘플인 거죠.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네. 여기 요 텍스트 이제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앞서 했던 것들 한번 참고해서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분의 평가 점수가 얼마나 일치해졌을까? 네,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이게 맞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떨까요? 자, 마지막. 이번 글은 어떠셨어요? 몇 점 정도를? 총점은 29점으로 자, 29점. 29점. 글의 핵심을 이해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웹툰을 좀 나열식으로 하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분석 점수와 초점화 점수에서 조금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점 29점. 오. 그런 어떤 자기 주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는 데 비해서 C에서는 점수가 조금 감점을 해서 이제 점수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도 점수를 배설아 선생님과 동일하게 줬거든요. 총점은 29점. 네, 29점. 29점입니다. 저도 텍스트 1을 4434에서 15점 해서 동일하게 줬고요. 텍스트 2를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B 3점, 4점 사이에서 거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15점을 줬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총점 30점입니다. 자, 와. 야.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일치해졌네요. 야, 거의 신기하다. 동일한데 이제 한 분 정도. 음. 네, 어쨌든 조정을 하면 할수록 평가 점수가 비슷해지는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논술형 채점이 저는 특히 국어과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채점자의 주관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논술형의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저희가 공유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해 보니까 논술형 평가라는 것의 가능성을 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수를 도출하는 이 과정 자체가 채점관이 혼자서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교차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나온 점수에 대해서 선임 채점관이 다시 확인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나오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치도가 좀 낮은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루브릭에 맞추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고 반복하다 보면은 그 일치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그래서 서술형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자체가 구축이 되는 평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주관식 평가가 오히려 더 높은 신뢰도를 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 4명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이루어진 실험이라 네. 뭔가 이것만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좀 더 논서술형 시험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객관식이라고 해서 뭐 시험 자체에 오차나 편차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을 어떻게 출제했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적인 시험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운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변별력을 높이려고 할수록 오히려 불공정해지는 문제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네. 이제는 정말 타당성, 뭐 신뢰성 모두 잡을 수 있는 논서술형 시험의 도입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